안녕하세요. 김커원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여러분이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땡땡 기관에 채용 공고한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선 자기소개서 뭐 어떤 뭐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기 직전까지 어떤 전략으로 자료를 입수를 하고 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시죠. 보시면 뭐 제가 그냥 쭉 써놨는데 공개 채용 지원서, 그다음 자기소개서 분석, 문화행정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요. 공개 채용들 뭐 NCS 기반의 어떤 체계를 움직이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많죠. 뭐 산하기관들도 많은데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 공고가 뜨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뭐 어떤 식으로 입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하시겠죠. 근데 제가 직무수행계획서 몇 편 영상 올렸는데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보시면 대부분의 공기관들은 첨부 파일을 단 하나만 올리진 않습니다. 한 3개, 많게는 5, 6개까지도 쫙 올라가요. 뭐 자기소개서 양식이라든지 어떤 뭐 개인 정보 보안서라든지 막 올라가는데 이걸 무조건 당연하시겠지만 무조건 다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 그 각각의 첨부 서류들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소서, 원하는 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는지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이 문화행정이라 쓴 건 뒤에는 실제 사례고요. 얼마 전에 진짜 실제 떴던 모 기관의 채용 공고였고 거기에 직무가 문화행정이었습니다. 그냥 행정도 아니고 앞에다 문화가 붙은 걸 보니까 공연 예술 뭐 이쪽인 것 같은 짐작이 들죠. 들어볼게요. 자, 보죠. 직전에 말씀드린 그 땡땡 기관의 채용 공고 첨부 파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료 3에서 직무 설명 자료 갈로 문화 행정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요. 통상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뭐 채용 공고를 보고 뭔가를 클릭해 다운받을 때 이건 뭐야? 자료 3. 뭐 이 설명 자료잖아. 즉 내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시고 좀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직무 설명 자료라고 굳이 공개적으로 첨부 파일을 올린 건 그만큼 중요하다. 지원자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 이 자료를 보고 혼동하지 말라. 도움을 받으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작성할 게 없네라고 해서 그냥 간과해버리면 아쉽다 이거죠. 자, 보죠. 직무 설명 자료 문화행정 해놓고 채용 분야 문화행정이에요 라고 합니다. 문화행정 갈로 땡땡팀 행정 업무 전반을 한답니다. 뭐가? 여러분이 여기다 만약 지원을 하시면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문화행정이 뭐 하는지. 그냥 문화도 대충 뭔 소리인 줄 알겠고 행정도 대충 뭔 소리인 줄 알겠는데 모르겠다 이 소리죠. 채용 분야 문화행정이라 했던 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조직이 있겠죠. 이 조직의 어, 직무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직무 분류표 뭐 어떤 다른 용어긴 한데 업무 분장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 회사에서요. 이 회사 안에서 이 직무 분류 중에 문화행정이라는 직무가 분류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분류가 됐다는 소리는 사람이 할당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업무가 반복적으로 그 업무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이 소리인데 뭐 전문 용어 전문 이해 정도 빼고 직무 분류 직무 이 조직의 직무 중에 문화행정이라는 직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참 팁으로 제가 지금 예시를 드린 이 땡땡 기관은 직무 설명서를 이런 양식으로 했고 또 다른 여러분이 처한 그 채용 공고, 여러분이 접한 채용 공고의 조직들은 이런 형태의 포맷을 꼭 맞추진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직무 설명 자료라고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겠죠. 가보죠. 자, 제가 땡땡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땡땡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이 이겁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여기다 쭉 망라를 했어요. 보시면 뭐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요. 또는 문화 예술 창작 기반 구축을 하고요.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도 합니다. 등등 이겁니다. 즉 요거 뭐다? 회사
업무들이죠. 큰 업무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화행정을 그 사람을 뽑는 문화행정 사람을 뽑는 곳에 지원하시기 때문에 이 회사 업무는 직접적으로 크게 깊이 있게 연결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무들이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그 회사의 전략 분야, 사업 분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직무 수행 내용 어떤 직무? 예, 여기죠. 문화행정 직무는 뭐 하는 일이다? 보시면 땡땡 팀의 행정 업무 전반을 하는 일이다. 근데 그 전반이라 하면 재단의 창작 공간을 운영, 무슨 창작 공간이 있나 봐요. 이걸 운영, 관리, 그리고 공간 프로그램을 기획한답니다.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이 회사, 이 조직에서 어떤 문화 공간을 운영을 하나 보죠. 그게 어떤 야외든 실내든 간에 어떤 공간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공간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매번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절이나 이슈에 맞게끔 연극이나 예술이나 전시 뭐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가줘야 되니 이걸 예약 관리도 받고 운영도 하고 뭐 시설 관리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할지 기획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간로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데 짐작컨대 기존에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으로 이제 잠시 육아휴직을 들어가셨고 그 대체 인력을 겁니다. 최근에 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공고가 많습니다. 이것도 팁인데요. 대체로 이쪽은 뭐 짧게는 짧은 기간이죠. 일시적, 단기적인 그 빈자리니 관심 있으면 지원해라 이 소리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럼 나는 뭐 이거 육아휴직 대책 인력이니까 그 원래 있던 그 분이 들어오시면 난 나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막 계약 기간 그렇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모든 거를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직장 경험을 여러 번 했지만 어떤 한정적인 기간이라도요. 여러분이 입사를 하셔서 그 조직원이 되고 열심히 하시고 그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또 다른 기회는 계속 열립니다. 또 하나 짧은 일시적인 어떤 직무 기간이라도 이렇게 대체 인력 자격으로서 들어간 거라도 여러분의 경력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인맥도 넓어지고요. 직무적 경험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안이 없다 또는 내가 이 조직, 이 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짧은 한시적인 이런 대체 인력이라도 저는 지원하는 건 권장한다. 아시겠죠? 자, 전형 방법. 앞에도 분명히 채용 공고라는 전형 방법들이 다 써 있을 건데 또 친절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네요. 서류, 면접, 발표, 채용 확정 이 프로세스로 쭉 갑니다. 간혹 어떤 경우는 이 면접에 발표 예를 들어 발표 5분, 뭐 PT라고 써 있기도 해요. 프레젠테이션 5분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대부분 기획적인 일을 들어와서 해야 될 때, 이 사람이 기획력이 있는지 또는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발표 5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소위 기본적인 스펙이 좀 낮다 그러더라도 발표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발표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 자, 또 볼까요? 뭐 일반 요건, 교육 요건, 뭐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당연히 네, 어떤 학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거를 그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빼셔야 되겠죠. 1차 서류는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중요한 거. 좀 써드릴게요. 자, 서류 전형했는데 자기소개 보시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 논리, 창의, 표현, 지원 동기 업무 여기 보시면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지원 동기하고 업무의 적합성 여기서 업무로 하면 문화행정이죠. 문화행정과 나의 지원 동기와의 적합하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 자기소개를 써온 게 느껴지냐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또 교육사항은 당연히 이게 분야인 거고 또 기관 쭉 보죠. 그 다음에 2차 면접 보시면 전문성, 직무 이해도 여기 직무라고 뭐라 그랬죠? 문화행정, 문화행정이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창작, 공간기획 등등 이 문화행정 직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냐 또 실무 경험 이 우리 회사의 문화행정 일이 이러이러한 일인데 당신이 지원자가 과거에 이런 유사 경험이 있느냐 이 경험이라 하면 비슷한 직무 경험 뭐 이직을 한 경우도 좋고요 또는 전공 아니면 동호회 아니면 뭐 재능 기부 등등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있죠. 뭐 직무 능력, 재단 이해도
재단의 이해도 땡땡 기관이잖아요. 지금 문화 콘텐츠와 문화 어떤 기획을 하는 어떤 지자체에서 이 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 목적이 최고로 치진 않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이 재단의 주요 사업 했으면 국제 기류도 있고 문화 발전 중점 사업 기반 구축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지금 입사하려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재단의 인재성과 적격하냐 우리 재단에 맞는 우리 재단이 좀 원하는 그런 인재냐 그게 뭐다 보시면 상상, 창의, 능동, 비전 인재상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인재상을 원해요? 상상력이 있는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 능동적인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신뢰받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재 소통 네, 쭉쭉쭉쭉 도전하는 인재 그리고 신뢰받고 함께 발전하는 인재 이 두 키워드가 두 어떤 키워드가 이 재단의 인재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자소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또 뭐 어떤 다양한 서류들을 작성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설명드린 직무 설명 자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표들 이 면접 여기 써 있는 이것들 뭐 여기 있는 직무 수행들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적절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여기다가 배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지는 않지만 요거는 제 이메일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이메일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답장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질문들이 또 많이 들어오면 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가보죠. 실제 이 문화재단에서 그 채용 공고 첨부 파일 중에 하나인 지원서를 제가 좀 각색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서의 형태는 잘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한눈에 보기 좋고요. 그리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용 공고의 지원서와 차이는 없다. 일반적인 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항 질문들 중에 저한테 온 질문들 중에 이런 거예요. 뭐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죠? 교육상에서 지원 직무 여기는 문화행정이죠. 지원 직무 관련해서 과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써주세요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교육과정이나 이게 이름 쓰고 몇 시간 정도 했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한 주요 내용이 요것들이 어떤 여기 직무를 하면 문화행정이죠. 문화행정 직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여기 뭔지 써라 하는 건데 뭔 질문이 저한테 많이 오냐면 이렇게 칸이 한 칸이잖아요. 한 칸이니까 한 개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지원서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한 줄을 쓰고 여기 뭐 뒤로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쓰지 말라가 아니라 쓰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는 뭐다 제가 그게 100%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전화를 해보세요. 친절하게 전화하셔서 정말 궁금한데요 라고 여쭤보시면서 이 파트를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대개는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한 칸 또는 두 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두 줄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쓸 수 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문의 전화를 해봐라. 그러죠? 또 이쪽은 과거에는 이쪽이 학력이었습니다. 학력 또는 뭐 전공.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서 표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제는 학교를 졸업했냐, 어디 전공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공, 과목, 교육. 여기서 교육이라 하면 좀 더 폭넓게 이게 정규 4년제 졸이라든지 뭐 대학교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들이 많죠. 이 교육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문화행정과 된다고 생각하면 적어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격사항은 경력직 분들, 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주로 보시는 직딩분들은 뭐 이직을 한 번, 두 번, 많게는 서너 번씩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자격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즉, 이력서 정리를 잘 했다는 거죠. 근데 신입분들은 이 자격 정리를 의외로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안 하셨더군요. 그래서 이것들 미리 이런 어디서 받았는지 언제 땄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한번 정리하면 다음에 쓰기 편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경험이나 경력사항이라고 했어요. 자,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뭐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죠. 경력이라고만 치는데 이제는 경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재단에서 문화행정 일을 이런 일을 하는 일이 문화행정인데 또 이런 인재상을 원하는데 우리와 부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세요. 근데 와서 일을 잘하려면 당사자도 일이 즐겁고 우리 재단도 도움을 받으려면 윈윈 하려면 이러한 경력과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경험이에요, 경력이 체크하게 돼 있어요. 뭐 경력이냐 경험 대부분 비슷한 혼동을 쓸 수 있는데 경력이라 하면 조직이 명확한 축에 속하는 게 경력이라 보시면 되고요. 경험이라 하면 이런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동아리, 동호회, 뭐 재능 기부 등등 이런 명확하게 조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과 경력이 뭐 점수 차이가 심하냐?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 확실한 건 예, 문화 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 뽑는 게. 그리고 그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했죠. 이것과 나의 경험, 경력이 연결성이 강해야 됩니다. 연결성이. 그 연결성은 여기서는 수치적으로 적겠지만 뒤에 자소서에는 서술식으로 적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연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장의 표현력이라든지 유기적인 문장 전체, 아니 문단 전체의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직에서 원하는 어떤 그 표현력 또 이 조직에서 쓰는 어떤 특별한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이 자소서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등등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수행 계획서나 자소서에 어떤 전문가나 직무 수행 경험 있는 사람의 어떤 피드백이나 첨삭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보셨고 지원서는 이제 자소서 막 하잖아요. 근데 자소서들을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절대 여러분 스스로 자소서를 잘 쓴다고 해서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글을 잘 이쁘게 쓰는 것과 그 조직에 맞는 자소서를 잘 표현하는 건 다릅니다. 자소서는 그 조직의 심사위원이 있겠죠. 서류 심사위원, 내 자소서를 읽어볼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게끔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잖아요. 책을 쓰는 원고를 쓰는 그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회사 서류 심사자의 원하는 부위를 탁탁탁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쓴 자소서가 잘 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땡땡 문화재단의 자소서고요. 자,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1, 2, 3. 통상 뭐 되게 세 가지가 제일 많죠. 이 우리한테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 물어보는 겁니다. 희망 업무, 역시 희망 업무는 문화행정이죠. 아까 문화행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재단의 문화행정. 그러니까 왜 지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당신 지원하는 게 지금 문화행정인데 문화행정에 대해서 왜 지원하려고 그래요?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지원 분야. 이 지원 분야 문화행정이죠. 문화행정과 당신의 경력이나 경험, 학력을 보아하니 전공이나 전문과 관련성에 대해서 쓰고 적성에 대해서 쓰세요.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지원 분야, 문화행정과 관련해서 본인만이 가지는 장점이나 업무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이건 이 재단에서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소서 안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직무수행 계획서. 그러니까 지원자 당신의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문화행정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신 당신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 장점이 문화행정이란 업무, 입사하시게 되면 문화행정 업무를 하실 건데 능력과 어떻게 이게 표출이 될지를 쓰세요라는 겁니다. 직무수행 계획서죠. 이 직무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네 장점을 가지고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문항 300자 이내. 이것도 300자, 300자, 300자. 300자라고 하시면 어우 300자 어떻게 써요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반대일걸요. 쓰다 보면 어떻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300자가 금방 찼어라고 합니다. 300자라고 해서 300, 1부터 1, 2, 3, 4, 5, 6, 7, 8, 300, 아니에요. 쓰다 보면 띄어쓰기도 다 포함이 될 거고 쓰다 보면 헉 넘어가요. 몇 문장 안 되는데 몇 줄 안 썼는데 300자 넘어가서 이거 어떻게 축약시키지를 고민하실 상황들이 오실 겁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그죠? 그래서 3박자 이내로 하라는 소리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함축적으로 쓰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A4 용기 뭐 본인 뭐 허위 작성 당연한 거고요. 뭐 출신과 저희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관계 학력 등을 암시한 내용을 금지 감점하겠다. 어디서는 불합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자, 1번 다시 가볼까요?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업무, 지원한 동기와 뭐 저는 평소에 뭐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좀 차별성이 없는 표현이 될 거고요. 희망 업무를 집중적으로 파셔야 됩니다. 문화행정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땡땡 문화재단의 문화행정은 뭔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친절하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기를 써야 된다. 그리고 지원 분야 문화행정과 지금까지 나의 어떤 전문 학력이라든지 어떤 경험들이 여기에 왜 맞는지. 자, 이때는 보시면 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참고하실 게 많이 다 아시겠지만 NCS 같은 데 가보시면 이 문화행정이라는 직무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행정 뭐 또는 사무행정 직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직무에 보시면 KSA, K가 노죠, 알다, S는 스킬입니다, 기술, A는 attitude, 태도죠. KSA, 이 사무행정에서 원하는 KSA가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뭐 태도, attitude 태도가 꼼꼼한 관찰력이 요구됩니다 라고 나왔으면 이게 이쪽하고도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땡땡 문화재단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뭐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과 적절하게 녹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여러분이 채용 공고를 보시고 반드시 당연하시겠지만 들어가실 거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조직도도 보이고요. 또 연역 또 보이실 거고, CEO죠. CEO의 메시지도 보이실 거고, CEO의 메시지를 보시면 쭉 문장들이 써 있습니까? 뭐 사랑하는 뭐뭐는 뭐 고객 여러분, 뭐 저희 주식회사 땡땡땡은 이 CEO 메시지의 주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보여요. 창의적인 도전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들이 어디랑도 연결이 되냐면 인재상,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합니다. 인재상 핵심 가치랑도 연결이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좋은 단어니까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나아갈 방향, 추구하는 인재 등등 같은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자소서나 직무수행계획서나 좀 더 나아가서는 면접에서도 그런 단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는 게 나쁘진 않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홈피를 적극적으로 봐라. 최근에 이 조직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홈페이지는 공개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당연히 몇 번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1, 2, 3번 뭐 장점이나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제발 하지 마실 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거 있죠. 뭐 여기다 저기 이렇게 하시면 운 좋으면 서로 통과는 되시는데 면접에서 요즘에 면접을 상당히 좀 촘촘하게 많이 봅니다.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입사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의 면접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직무라든지 그 기관의 소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빠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 조직을 좀 대충 알고 이 직무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서류 통과하셔서 면접이나 발표로 들어가시면 바닥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시겠죠. 내가 스펙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꼼꼼하게 보시고요. 직무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홈페이지도 보시면서 문장 하나하나 다듬으시고 서류 다듬은 문장을 다 소화 암기하셔가지고 면접 준비로 가시면 진정성 있게 또 열의 있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네. 채용 공고를 보고 첨부 파일도 읽어보고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무슨 보직에 오픈이 됐네를 보시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실 건요. 무조건 채용 공고란에 올라온 첨부 파일은 내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가이드 매뉴얼 같은 거라도 다 다운받아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모든 파일들을 다 읽어보셔라. 그리고 읽어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했다가 서류 중에 문의하십시오. 번호가 이겁니다. 전화번호가 그럼 거기다 문의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첨부 서류, 첨부 채용 공고란에 올라온 그 첨부 파일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직무 자료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보시고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양한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또 여유가 되거나 조금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첨삭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그 유튜브 그 뒤에 설명하는 栏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좀 몇 개를 적어 놓을게요. 아무튼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이제 그만하시고 조금만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서류들, 자소서나 직무수행계획서나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고 저는 또 다른 자료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